네, 안녕하세요. 조쌤이 와수다 조쌤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임상심리 전문가이신 동명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이신 최선진 교수님과 함께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래간만이네요. 예, 네.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디 좀 못 다니고 이래서 네. 저 혼자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저 요즘 그 미디어에서 네. 또는 TV나 이런 매체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네, 또 제가 학교 현장에서 분노 조절 장애 학생들을 한 몇 명을 만났는데요. 그 케이스가 참 다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만난 케이스가 모 중학교에서 남자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중학생이 자신을 놀린다고 해서 책상을 창밖으로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1층 복도의 그 유리창을 주먹으로 다 깨가지고 서로 네. 크게 다쳐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학생 케이스인데요. 여고생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남자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살림살이를 다 깨부셔가지고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네, 네. 경찰관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러면 좀 막연하고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런 이제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지금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고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이제 학교 현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하니까 우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또 네. 보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정식적인 이제 명칭이 있는데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이름이 붙여지는데,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증상들을 보면 이제 거친 말을 한다거나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또 뭐 네. 물건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억울한 감정 때문에 또 이런 분노감을 표현하고, 또 뭐가 일이 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느껴서 정서적인 그런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데, 왜 발생하느냐 이제 원인을 보면 오랫동안 이제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런 경우, 또 이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또 심리적인 외상들을 또 경험하고 자존감이 낮거나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또 내가 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피해의식, 또 자신이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도 이런 분노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특성으로는 일종의 이제 감정 조절 중추와 관련된 그런 뇌 기능의 문제점들, 또 우리 사회 내에서 이런 폭력이나 공격성을 어떻게 용인하고 받아들이냐, 이런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님 말씀대로 원인과 증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혹시 치료법이나 또 도와줄 만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노출 치료 이런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자기 분노에 대한 인식, 내가 이 화를 내고 있구나. 화를 이미 내버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이미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한데,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인식의 방법으로서 분노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타났을 때 중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스스로한테도 써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권해보는데 사고 중지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정서가 욕구나 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멈추는 거죠. 멈추는 방법으로 저는 이 방법을 써보는데요. 몰라! 이렇게 해봅니다. 아, 몰라! 이렇게 하면 네. 아주 단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몰라! 하고 사고를 중지시킬 수 있는 욕구가 잠시 멈춰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제 들여다보는 정서를 들여다보고 그런 이제 들여다보는 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절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반복적인 훈련을 네. 통해서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심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분 조절의 문제가 잘 작동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조절제, 또 이제 항우울이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또 기분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인지행동치료는 저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많이 네.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참 크긴 크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청소년을 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또 이렇게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비슷한 방법들인데요. 네. 이제 정서를 인식을 잘하는 거, 이제 자기 정서를 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는 훈련들이 필요로 하는데, 또 무조건적으로 이제 분노 감정들을 참거나 억압하면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섭식 장애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체적인 문제들로 이런 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거나 억압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글 쓰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뭐 자신의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메모를 해보면 감정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렴적인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생기고, 또 화를 내는 그 상황에서 상황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시 떠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가지 세워보고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방법 써보는데, 그 상황에서 잠시 떠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자기를 리프레시 하면 내가 왜 이 화가 나타났을까에 대한 인식도 되고 그 원인도 찾게 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친구나 또 학교 장면에서도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노 감정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또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들을 각자 자기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일종의 이제 이게 습관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자기 감정이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그리고 네. 특히 학생들한테는 또 그 장소를 이렇게 피해 있는 것, 떠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가정에서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명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네. 또 학생들도 뽑고 임상심리 수련생도 뽑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023년도 내년부터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범죄심리학 관심이 많은데 범죄심리학, 아동놀이, 심리치료 그런 이제 여러 영역의 박사과정이 개설이 되어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혹은 또 연구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 학교에
동명심리건강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소장을 맡고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수련 실습 과정을 1년 과정으로 지금 네, 이제 네.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 또 이제 치료 또 이상 심리학 등등 임상 심리사로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수련 과정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실습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 과정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0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실습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선생님께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그 커리큘럼이던데요. 제가 잘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놀이치료, 이제 청소년들하고 또 많이 있으니까 놀이치료에 관심이 가던데, 사실은 임상심리 그 수련 기간이라든지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야,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좀 좋은 커리큘럼과 함께 좋은 실력 있는 교수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한다면 내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 분노 조절 장애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는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